안녕하세요. 용화중학교 2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 김재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읽고 쓰는 즐거움 첫 번째 수단원이죠. 과학자의 서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 같이 공부했고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같이 본문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간단히 떠올려 보면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공감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의력, 사고력과 같은 어떤 지적 능력을 길러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평생 독자로서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읽기를 성찰하는 방법, 그다음에 좋은 읽기 방법 이런 것들 배워봤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과학자의 서재라는 본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요청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선생님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카카오톡 아이디 있죠? JAENGRI 쟁그리 여기로 질문하면 됩니다. 쟁그리로 궁금한 거, 모르겠는 거, 쌤한테 말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선생님 유튜브, 젤쌤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 여러분들 영상 복습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지난주에 어떤 반에서 수업하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 홍보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어, 유튜브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고요. 선생님이 200명 달성하면은 뭐 이벤트 200명 달성하면은 선생님이 먹방 찍어서 올릴게요. 네, 물론 200명 달성이 안 될 거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장난이었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과 발견이죠. 작아서 안 보이는데 좀 더 크게 봅시다. 자, 다음 강산이와 아름이의 대화를 보고 읽기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자. 수학여행을 간 강산이와 아름이가 책방 골목에서 독서와 관련된 글귀가 쓰인 세운 간판을 보았는데 책이 사람을 만든지 어떻게 책이 사람을 아니 사람이 책을 만들지 어떻게 책이 사람을 만들어?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말이지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구를 보니까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어때요? 사람이 책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글을 써서 글을 출판하면 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약간 역설적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 어떻게 책이 사람을 만들어?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에 나온 사람이랑은 좀 다르죠. 여기서 사람은 뭔가 좀 사람다운 사람, 그렇죠? 아니, 즉 다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뭔가 좀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뭔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게 책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산이 말을 듣는 아람이가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책이 사람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죠. 책이 사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본문 배워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총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본문 1, 본문 2, 본문 3, 본문 4 이렇게 네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엔 본문 1이랑 본문 2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고 이 자리에 왔어야 합니다. 같이 본문 여러분들이 읽고 왔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설명할 거고요. 읽고 오지 않으면 선생님 설명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충분히 읽고 나서 선생님의 어떤 설명 이런 것들 들어야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본문 1과 2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의 서재가 이제 제목이죠. 최재천이라는 작가가 썼고요. 이 사람이 바로 과학자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과학자가 되기까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자신의 독서 경험을 성찰해보고 책이 나에게 준 영향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독서가 가지는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수필의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평가로
국어 1시간에 재밌게 책 골라서 읽고 있죠. 이제 그때 읽은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여러분들 독서 경험 성찰하는 글쓰기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글이 그때 여러분들이 쓸 글의 예시 글이라고 생각하고, 아,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네? 난 어떻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이 글이 예시 글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수행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본문 같이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자의 서재 첫 번째,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 자, 여기가 바로 본문 1입니다. 자, 이거는 수필이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의 모국어는 침묵 배울 때 수필의 특성 같이 배웠죠?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에서 얻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이 바로 수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식의 형식이 좀 자유로운 글이고요. 그다음에 비형식적인 글이죠. 뭔가 형식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자기 생각 쓰면 수필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1학년 때 수필 쓰기 해봤잖아요.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이 읽고 나서 수필 쓰기 해봤었죠. 그다음에 개성이 담긴 글이고, 그다음에 소재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주제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과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이런 수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필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나의 모국어는 침묵할 때 배웠을 까라고 믿고 있어요. 수필에서의 또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소설과 크게 다른 점이, 자, 소설에서의 나는 곧 작가는 아니었어요. 소설에서의 나는 서술자지만 서술자가 곧 작가는 아니었어요. 물론 나가 서술자가 아닐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소설에 나온 나는 작가랑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 여러분들 제일 최근에 같이 배운 소설이 뭐가 있나요? 작년에 뭐 하늘은 말 것만 읽었나요? 이제 거기에는 뭐 나가 나오진 않고 이 3인칭 소설이어가지고, 어쨌든 소설에 나가 나올 때는 그 나가 곧 작가랑은 달라요. 작가가 자기를 대리하기 위해서 세운, 자기 대신에 말하는 사람을 세운 게 바로 서술자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수필에서는 나가 곧 작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필에서의 나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얘기하려고 소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괜히 또 헷갈리게 한 것 같네요. 소설에서의 나, 소설의 서술자, 소설에서의 작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4단원에 가면 배울 거예요. 4단원 가면 뭐야, 세상을 보는 눈 있죠? 거기에서 서술자와 작가와 뭐가 다른 거야? 나는 또 나와 서술자와 작가는 어떻게 다른 거야? 자세히 배울 거고요. 일단 수필에서만 생각해 보면 수필에서의 나는 곧 작가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나는 최재천이라는 작가 자신이에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이래요. 보물? 보물? 진짜 이 사람이 보물을 찾은 건가? 땅 파다가 보물 찾은 걸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죠. 뭔가를 만났는데 뭘 것 같아요? 책을 만났는데 그 책을 보물이라고 한 거죠. 이 보물이 뭘까? 궁금해지죠? 작가가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있네요. 보물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 나는 학교 다닐 때조차 집에 돌아오면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가 예사였다. 뭔가 작가라고 하면 카메라가 왜 꺼졌죠? 카메라가 잠깐 꺼졌어요. 작가라고 하면 뭔가 되게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고 그랬는데 빈둥거렸다고 하네요. 반전을 주고 있어요. 학원은커녕 놀거리가 떨어져서 막간을 이용해 쉬는 거였다. 요즘 아이들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일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죠.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보다 더 바쁩니다. 종례 끝나고 뭐 얘기도 하고 싶고 하는데 아주 그냥 바쁘게 나가버리고 학원 가기 바쁘고 선생님보다 더 바빠요. 그죠? 그런데 빈둥거리는 건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뭔가 좀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공부하다 휴식 시간이 되면 게임기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부족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기를 못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밭을 일구는 것인데 말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는 시간에 우리 머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상상력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막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머리가 좀 쉬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상상력이 자라나는데, 그럴 요즘 아이들은 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가는 좀 우리 일반적인 통념, 사회적인 생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휴식하고 있으면 어때요?
너 또 놀아? 막 이렇게 좀 공부 좀 해라. 일이라도 좀 해. 막 이렇게 하는데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선생님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막 이것저것 아이디어가 혹시 떠오른 경험 있어요? 혼자 막 여러 사람이 같이 걸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느라 별 생각이 안 나는데 혼자서 걸음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막 혼자서 막 샤워를 막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누웠을 때 선생님은 이 생각 저 생각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휴식을 취할 때 혼자만의 시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다. 우리 때 라떼는 말이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때 어때요? 요즘 아이들과 어때요? 다르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때와 요즘 아이들은 차이점이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차이점 이야기하는 거. 대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을 어떤 과거와 현재 아이들의 생활을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다. 공부하기 싫었던 나 같은 아이에겐 더욱 그랬다. 뭔가 과학자로 하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은데 빈둥거렸다고 하네요. 수업이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집에 가방을 냅다 던져주고 골목길로 뛰어가서 딱지치기. 여러분도 혹시 초등학교 때 딱지 쳤어요? 선생님도 이제 초등학교 때 딱지 치는 거 진짜 좋아하고 그다음에 동그란 딱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디지몬 동그란 딱지로 이제 막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카드 이렇게 난간에 세워놓고 이렇게 카드 뒤집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딱지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고도 늘 시간이 남았다. 그때는 어, 집안에서 그저 빈둥거렸다. 요즘에는 진짜 게임도 많고 이제 유튜브도 많고 그런데 물론 선생님이 이분과 동년배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항상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제 놀이터에 가서 애들을 만나서 놀고 밥 먹을 때쯤 되면 이제 집에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죠. 집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집에 많이 있고. 근데 집에 있을 때도 그냥 빈둥거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는 못 참잖아요. 유튜브라도 봐야 되고 게임이라도 해야 되고 심심해서 못 참잖아요. 이제 요즘이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빈둥거리다 발견한 것이 백과사전이었다.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뭐야? 첫 번째 책이 뭐래요? 백과사전이래요. 백과사전. 자, 사실 나는 노는 데에는 도가 텄지만 타고난 독서광은 아니었다. 책이 읽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신은 교과서 외에 읽을 책도 그다지 없었다. 원래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마루에 앉아 바깥거리를 바라보다가 그것도 시시해져 방 안에 드러누워 뒹굴고 있는데 백과사전이 눈에 딱 띄었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을 것이다. 그 책이 언제 어떻게 해서 책꽂이에 꽂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여기까지 내용 뭐예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빈둥거리다. 뭘 발견했어요? 백과사전을 보게 됨. 그래서 백과사전을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휴식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작가는 휴식을 취하는 거에서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에 창의력, 상상력 이런 걸 좀 기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백과사전이 글쓴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연히 백과사전을 펼쳐본 나는 그때부터 틈만 나면 그 책을 끼고 살았다. 그 책을 끼고 살았대요. 이제 백과사전 읽는 거에 재미를 느낀 거죠. 그죠?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그득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가득했어요. 재미를 느낀 이유, 재미를 느낀 이유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자, 두 번째 뭐야?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어요. 알매 즐거움이 있죠. 그 다음에 총천연색 사진까지 실려 있어 더욱 흥미진진했다. 그래서 줄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 글, 흥미 사진까지 실려 있었다. 우리 발표,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발표에 대해서 배웠죠? 발표할 때 사진과 같은 매체자를 활용하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발표뿐만 아니라 우리 책, 백과사전에도 사진이 실려 있으니까 조금 더 흥미가 생기고 더 재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자주 본 분야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사진을 통해 처음 본 동물, 처음 알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나를 더욱더 재밌게 했다는 거죠. 자, 백과사전을 보니까 어때요? 재미를 느꼈어요. 푹 빠져 있었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가득하고, 그다음 두 번째,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재미. 세 번째, 사진이 실려 있어. 네 번째, 새로운 것을 알게 돼.
그죠?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 호기심을 자극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책을 통해서 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지기도 한다. 자, 백과사전의 장점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읽는 독서법을 뭐라고 하냐면 발췌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췌독. 발췌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는 걸 발췌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이제 발췌독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날 마음 내키는 대로 펼쳐진 쪽을 읽다 보면 마당 가듯 노을빛이 물들곤 했다. 마당 가듯 노을빛이 물들곤 했다라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책 읽는 재미 때문에 책 읽는 게 재미가 있어서 어때요? 해질 때까지 책을 읽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다라는 거죠. 백과사전이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었던 거다. 상당히 많이 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백과사전을 밀치고 나를 새로 잡은 책이 등장했다. 바로 두 번째 등장한 책이네요. 세계 동화 전집. 자, 첫 번째 나에게 즐거움을 준 책, 백과사전. 그 다음에 뒤에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요? 세계 동화 전집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줬는지 나올 것 같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어때요? 백과사전을 읽는 재미에 푹 빠짐. 그래서 작가는 지금 백과사전을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백과사전이 우리 작가에게 나에게 준 영향이 무엇일까요? 백과사전이 어떤 영향을 줬죠? 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잖아.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뭘 느껴요? 호기심을 느끼죠. 새로운 동물을 처음 보는 것들, 처음 보는 신기한 동물을 통해서 이제 호기심, 그래서 재미와 호기심을 느끼겠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미를 줬던 거나 이 책을 읽고 좀 호기심이 생겼었다 하는 책 있으면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 백과사전, 여러분 글쓴이의 어떤 읽기 경험, 백과사전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얻게 된 것, 이런 것들, 글쓴이에게 일어난 변화, 글쓴이의 삶에 읽기 경험이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책 나왔죠. 두 번째 책은 뭐래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이래요. 세계동화 전집이란 책이 글쓴이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대.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세계동화 전집은 어머니가 아는 분에게 사신 책인데 우리 집 책꽂이에 꽂힌 그날부터 나를 사로잡고 말았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 방학만 기다렸던 내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책이다. 헉,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대요. 전부 12권인 그 전집이 세계동화 전집. 그때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동화를 읽는 동안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 아이들을 사귀었다. 오, 세계 동화 전집 읽으면서 되게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어때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책의 인물을 간접 경험하는 거죠. 간접 경험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뭐 그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하고 그 나라 아이들을 사귀었다. 간접 체험을 한 거죠. 그죠? 어,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 이야기 내 뒷이야기가 만들어지곤 했다.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여 수없이 반복하여 읽은 이야기는 1권과 2권이었는데 그 책들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는 지금도 명확히 설명할 수가 없다. 1권은 액토르 말로의 집 없는 천사였고 2권이 에드몬도 데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였다. 몇 해 전 누군가가 어렸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이 두 권 중에 고민하다 결국 사랑의 학교라고 답했다. 그러고 내친김에 서점에 들러 사랑의 학교를 다시 사서 읽었다. 읽는 내내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히고 끝내는 혼자 이제 소리내어 흐느끼고 말았다. 어때요? 독자는 지금 작가는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면 뭐예요? 세계 동화 전집 중에서 우리 사랑의 학교를 읽고 그쵸, 감동을 받은 모습, 감동을 받은 감동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은 엔리코라고 하는 주인공이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관찰한 일기 형식의 글이다. 이제 여기서 사랑의 학교라
사랑의 학교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와 있죠. 사랑의 학교가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두터운 정, 그다음에 어, 부모님의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책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글쓴이가 이 책에서 공감한 내용이죠. 이 책에서 어떤 공감한 내용 아니면 글쓴이가 얻은 약간 교훈 이런 것들이죠. 책에서 얻은 교훈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글쓴이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줬다 이런 거죠. 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구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의 정, 부모님의 사랑, 어려움을 극복하는 극복 의지, 정의 이런 것들이 어떤 글쓰기의 가치관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후 내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원칙이나 삶을 대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글쓴이의 어떤 가치관이잖아요. 뭐 글쓴이의 가치관 아니면 글쓴이의 철학 이런 거죠. 삶을 대하는 자세,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자세도 은영준 사랑의 학교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와 진실을 지켜나간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어, 어떤 이 사랑의 학교라는 책이 여기까지 이제 어때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이 나와 있었어요. 자, 우정, 사랑, 정의 등의 주제를 주입식이 아니라 주입한다는 거는 어떻게 암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감동하면서 깨닫게. 감동하면서 깨닫게. 아,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독자로 하여금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구나. 그렇지? 감동과 깨달음을 줘요. 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도 나와 있네요.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학교는 어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제 동화지만 어른들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고 깨달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울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나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져서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되었나 보다. 좋은 책은 자 여기 보면 이제 독서의 가치에 대한 작가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작가는 독서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그때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망했다, 실감했다. 여기 이제 글쓴이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면 글쓴이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태도에 사랑의 학교가 많은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러면 같이 쓰고 있죠. 같이 써야 돼요, 여러분. 많은 영향을 주었고 독서의 가치를 알게 됨. 이렇게.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 사랑의 학교가 많은 영향을 주었고 독서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 동화 전집을 통해서 글쓴이가 이제 책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간접 체험하고 어떤 등장인물의 어떤 감정이입하면서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랑의 학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계 동화 전집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소설을 접하기 전까지 나의 세계였다. 책이 나의 세계였대요. 나는 책 속에서 살았어. 나의 세계, 책이 곧 나의 세계야. 그러니까 뭐야, 아주 책에 빠져 있다. 세계 동화 전집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반복해서 읽었네요.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생각 주머니를 키웠다. 생각 주머니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 상상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세계 동화 전집을 만나기 전에 나와 세계 만난 후에 나는 달라졌다. 만나기 전에 너와 만난 후에 나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가 성장하고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 전에 없었던 사유의 세계가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넓어지고 상상력이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까? 다시 말하면 뭐야? 생각이 깊어졌다는 거죠.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생각이 좀 진지해지고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화 전집을 읽기 전에는 집에서든 시골에 가서든 밤늦게까지 무조건 뛰어놀기만 했다. 특히 시골에 가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천방지축 쏘다니며 놀았다. 벌레도 잡고 물고기도 잡으며 눈만 뜨면 싸돌아다니느라 방학이 끝나면 온통 새카맣게 타 있곤 했다. 생각하기보다는 마냥 몸으로 논 것이다.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는 이제 글쓴이는 어때요? 몸으로 놀기를 좋아했어요. 안 바뀌었어, 색이. 이제 몸으로 놀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읽고 난 후에는 자 읽기 전에는 몸으로 노는 걸 좋아했다 했어. 그럼 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를 봐야겠죠.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고 당연히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죠? 왜? 위에서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 어떤 사유의 세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사유의 세계가 어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태도도 달라진 거죠. 당연히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학교 생활을 할 때는 물론이고 뛰놀고 천재인 시골에서도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이제 어때?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대.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어. 1번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만히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산을 올라가 무덤 앞에 앉아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 공책을 만들어서 무언가 쓰기도 했어.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거 적지 않으면 까먹으니까 작은 공책을 들고 가서 이제 생각의 결과를 적기도 하죠. 소를 소풀을 먹이러 나가다가도 손은 대충 묶어놓고 냇가에 앉아 이제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이게 어때요? 책을 읽고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세계 동화 아이고 전집을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쓴 거는 왜 바뀌었어?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난 후 나의 태도 변화. 내가 어떤 태도로 변화했는지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어떤 변화가 생겼어?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이거 좀 그만 떠라.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이건 뭐야? 이거 사라져. 자, 그래서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다 했어요?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로 몸으로 놀았어. 그쵸? 전에는 주로 생각하기보다는 몸으로 놀았어. 근데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고 한참 생각에 잠겨 있거나 공책에 무언가를 쓰고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관찰하고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 성장하고 변화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사주신 세계동화 전집의 영향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모두 성장의 시기를 겪기 마련인데 나는 동화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 간 것 같다. 자,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어, 동화 덕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 간 것 같대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 동화 전집을 읽고 자아와 어떤 개성,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만의 특별한 성질,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이제 나만의 성질을 뜻하는 어떤 개성을 형성했다. 책을 통해서 자아와 개성을 형성했다. 가치관 형성한다 했잖아요. 그죠? 또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드는 것도 그 책들 덕분이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내용 나와 있어요? 세계 동화 전집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세계동화 전집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가 이 글의 본문 이 부분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써볼까요? 정리해보자. 자, 여기 이거 자,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이제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첫 번째,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졌죠. 그러니까 생각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졌다. 그쵸? 이거 아랫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다음 네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짐. 그죠?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여기 본문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쨌든 세계 동화 전집이 나에게 미친 영향들을 나와 있어요. 태도 변화라든지 생각이 깊어진다랄지 어떤 감성이 만들어지고 창의적 사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키워줬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렇게 본문 2까지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지금 글쓴이에게 영향을 준 책 두 권이 나왔어요. 바로 백과사전과 세계 동화 전집인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책들이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궁금증 가지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본문 미리 읽어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